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어 장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최근 식생활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장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현대인을 위협하는 장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김유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뭐 제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뭐 밥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거나 특히 뭐 매운 음식, 술 같은 거 먹었을 때 화장실 가게 된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바로 장 질환인가요? 예, 이게 소화기내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네네.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제 복통이 있고 복부 불편감이 있고 네. 복부 팽만감이 있고 설사, 이제 변비 같은 증상이 있지만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초음파나 복부 CT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병률이 높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큰 병은 아니지만 이제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긴장하거나 왜 신경 쓰는 일 있으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저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때 이게 뭐 특정 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병명이 있는 질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흔한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또 최근에는 증가 추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이제 2014년에는 약 146만 명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6년에는 157만 명으로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러니까 뭐 거의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특정 이상 징후가 없으니까 이건 예. 뭐 어떻게 하면 과민성 장증후군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진단 기준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로마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증상이 최소 6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고요. 네. 지난 3개월 동안에 최소 일주일 동안 평균 한 번 이상은 증상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이거를 반드시 만족을 하면서 이제 변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설사를 하거나 이제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물러지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고 변을 본 다음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지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50세 이상인데 이제 내시경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든지,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이제 뭐 혈변이 있다든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그런 좀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제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에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변 증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건강 검진을 받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는 거네요. 예. 특히 50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특히나.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물론 또 개개마다 다 발병 원인은 다르겠지만요. 네.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전에는 다 신경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경성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이제 한두 가지씩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일단은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신경성이고, 이제 그러니까 뇌와 장이 사실은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제 뇌와 장이 이제 그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장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장 운동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이제 신경 물질 때문에 장 운동이 느려지기도 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요즘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뇌가 원인이 아니고 장 자체가 원인이다, 이런 게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장염을 앓고 난 후에 이제 발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장염 후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 경우는 이제 미세한 장 점막에 염증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염증이 계속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병태 생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요즘 뭐 장내 세균총, 요즘에는 사실 장내 세균물이라는 말을 더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다양성이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쁜 세균총이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한다든지, 이게 병태 생리 중에 하나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쁜 세균총 때문일 수 있고요.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좀 장 자체의 민감도, 그러니까 사실 가스가 많지가 않은데 네.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찬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장내 그 점막의 민감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분들일수록 예, 트러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원인이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예, 일단 증상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식이 조절이 일단은 제일 쉽고 네.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인스턴트라든지 그다음에 과식,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해야 되겠고요. 이제 육류를 드실 때는 이제 채소를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소와 육류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맵 식품이라고 이제 그 장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당 성분을 갖고 있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포드맵은 이제 이당류, 이제 다당류를 말하는 거고, 이제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에서 이제 쉽게 분해가 돼가지고 가스를 생성하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포드맵 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드맵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이제 생마늘이라든지 콩류, 우유, 그다음에 사과, 수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있는데 이런 네, 음식들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이 섭취하실 땐 주의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장 염증성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과민성 장 증후군은 이제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 경우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장 점막 자체가 계속 염증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병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네. 이제 궤양성 대장염, 그다음에 크론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크론병이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심한 경우는 혈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항문에서 이제 치질에서 나오는 출혈로 오인을 하고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장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 점막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먼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직장을 반드시 침범을 하고 대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이고요. 이제 크론병은 이제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계 다 어디든지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범위가 훨씬 넓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혹시 사진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관련 사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제 정상 점막은 이제 가지와 같은 혈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선홍색이고요. 이제 가운데 크론병 같은 경우는 종축에 궤양이 깊은 궤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네요. 네. 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좀 더 혈관이 보이지 않고 중증도에 따라 좀 모양이 다를 수가 있는데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궤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사진으로만 딱 봐도 장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보이는데, 자,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염증성 장질환 그냥 내버려 둔다면 혹시 대장암 발생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염증성 장질환 자체가 이제 이완 기간이 길어지면은 대장암 발병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병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염증이 방치된 채로 좀 조절이 안 될 경우는 대장암 리스크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이 된다면은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충분히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정말 평소의 습관도 좀 중요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식습관 관리 무엇보다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유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